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영화 대용수 기대를 뛰어넘는 멋진 이야기, 김다미는 극단적인 모성을 연기한다란 제목의 일본 언론의 리뷰 기사를 살펴보고 이 영화를 시청한 일본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화의 이틀째 순위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대만 등 70개국 1위, 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93개국 모두에서 탑10에 들고 있습니다. 호불호가 강하지만 영화의 흥행은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댓글 반응을 소개시켜드리고 있지만 우리나라 악플러만큼 혐오적인 감정으로 이 영화를 폄하하는 반응은 찾기 힘듭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영화가 재미없다면 관심을 끊고 이 영화의 리뷰나 반응을 찾아다니지 않는 게 정상이지만 우리나라 악플러들은 희한하게 그렇게 재미없다면서 굳이 영화의 리뷰를 찾아다니며 악플을 배설합니다. 이 상황을 설명하자면 과거 최고의 라이벌이었던 보이그룹 H.O.T와 잭스키스가 있는데 한 그룹의 팬이 다른 그룹 팬카페에 들어와 욕을 하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자기는 망작이라고 생각하니 남들도 망작이라고 해야 한다는 유치한 인종 욕구를 해소하고 싶어하는 부류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합니다. 자기가 재미없다라고 생각해도 남들에겐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생각하는 미남 미녀의 기준이 남들과 다른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사회 일배충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 활기를 치면서 자신의 주장과 맞지 않으면 무조건 혐오하고 배척하는 풍토가 퍼지고 있어서 이 상황이 영화에 대한 평가에도 옮겨가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영화가 좋을 수도 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혐오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비하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과거 아역배우 경험이 있어서 영화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스태프들이 혼신을 다해 노력하는지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을 한 단어의 혐오적 표현으로 비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설하고 이 영화를 리뷰하는 일본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다미 주연과 박혜수 공동 출연의 영화 대용수는 2025년 12월 19일부터 넷플릭스에서 독점 공개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더 테러 라이브와 PMC 벙커로 알려진 김병호 감독의 SF 공황 영화로 전례 없는 홍수로 멸종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어 예상치 못한 전개로 관객들을 놀라게 한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기사에는 넷플릭스 영화 대용수의 일부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연구원인 안나는 아들 자인의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자인은 집에서 고글을 쓰고 아직 졸린 안나에게 수영하러 가자고 조릅니다. 평소와 같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기록적인 홍수로 인해 아파트 건물의 1층부터 2층까지 순식간에 침수되었습니다. 물이 안나와 다른 이들이 사는 3층 방으로도 급히 쏟아집니다. 안나는 즉시 짐을 싸서 자인을 얻고 대피를 시작하지만 공포에 질린 주민들로 인해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런 부모아이가 혼란스러울 때 마침 의문의 남자 희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김병호 감독의 짜릿한 연출은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김병호 감독은 더 테러 라이브에서 화제가 되었는데 이 작품은 인기 앵커가 생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중 폭탄 테러리스트와 협상에 도전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또한 PCM 더 벙커에서는 CIA 극비 임무 중 유세에 갇힌 용병들의 탈출을 그립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대용수는 끊임없는 물의 위협과 영화 깊숙이 덮치는 갑작스러운 쓰나미, 그리고 안나 역의 김다미의 긴장감 넘치는 연기가 결합되어 이 작품을 최대한 짜릿한 작품으로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 영화가 공황 영화인 줄 알았지만 SF, 액션, 미스터리 같은 여러 요소가 얽혀있고 영화 제목이 진행될수록 후반부의 영화 제목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멋진 이야기로 발전합니다. 관객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주연 김다미는 무대 인사에서 이 작품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사랑일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안나의 등장을 통해 주어진 임무와 사랑하는 아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영화는 인간이 멸종위기에 처해도 변하지 않는 본질을 묘사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 웅장한 이야기에서 김다미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극적인 모성애를 구현합니다. 우리는 김다미 주연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대용수의 하이라이트를 설명했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SF 공황 영화가 아니라 후반부가 진행될수록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크게 뒤엎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 영화를 본 후에는 분명히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다음은 대홍수를 시청한 일본 시청자 반응입니다. 너무 기대돼서 배포알림을 설정했는데 생각과 달랐어요. 스토리에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촬영이 어려워 보였어요. 김다미 머리가 젖을 때마다 말려줘야 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홍수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티셔츠에 적힌 숫자의 의미를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에 알고 싶습니다. 그 소녀는 건강하고 귀여웠습니다. 옛날 영화 취향과 현대 영화가 융합된 듯한 느낌이 흥미로웠습니다. 난 재앙 영화일 줄 알았어. SF 중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게 또 같은 장면일까? 자세히 보면 SF라고 적혀 있어요. 매트릭스 플러스 트루먼 쇼 플러스 인셉션 플러스 프리가이. 처음에는 정말 좋았는데 점점 루프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죠. 그렇죠. 댓글을 보면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연재해 공항 시스템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점은 그 패턴. 생각해봤지만 결국 모든 걸 모을 수 없었고 푹신한 상태가 되었어요. 제목만 보고 재난영화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SF 영화로 바뀌었어요. 김다미와 박혜수가 함께 출연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졌고 홍사 우주 이미지 묘사도 다양한 이미지 면에서 놀랐어요. 너무 웅장해서. 시뮬레이션이 반복되어 성공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무서울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재앙 공항인 줄 알았는데 루프로 바뀌고 시작됐고 제가 찾던 것과는 달랐어요. 어떻게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김다미는 정말 잘했어요. 안나와 자인 사이의 클론 장면은 아마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데 꽤 괜찮았어요. 아마도 루프일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되는 환상적인 루프가 아니라 AI 강화학습의 사양에 기반한 진짜 사고 루프입니다. 그게 전혀 싫지 않았어요. 김다미는 괜찮지만 루프가 시작되면 갑자기 지루해져요. 만약 그냥 재난 공학 모드로 만들었으면 좀 더 좋아했을지도 모르죠. 우선 이 작품이 재난작품이 아니라 카톨릭 신자가 많은 한국의 작품이고 성경적 휴거를 바탕으로 한 SF로 완성되었다는 점을 알고 나서 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의 계단은 천국 예수님으로 가는 계단이야. 난 재난영화인 줄 알았는데 사실 SF였어. 집중하려고 했는데 잘 맞지 않아서 억지로 봤어. 이게 쓰나미의 모습일까? 혈연이 아닌 아이들의 모성애를 철저히 조사하고 폭로합니다. 상세한 묘사는 달콤하지만 죽음의 반복은 무섭고 압도적인 양의 물은 무서워요. 나쁘지 않아요. 흥미로웠지만 내용이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설명이 있었으면 흥미로웠을 텐데요. 저는 김다미가 좋아요. 귀여워서 최고예요. 영화는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변한다. 신선하게 영상은 재미있지만 재난 영화로서 설득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큰 쓰나미에 삼켜져도 충격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물에 잠긴 방식 아닌 상황이 마음에 들었고 마지막을 건너뛰었다면 불편함 없이 볼 수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루프 시스템도 있지만 매번 바닷물에 압도당함을 느낍니다. 한 번에 개발 방향을 바꾸는 영화, 자연재해로 인한 최악의 악몽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SF 액션으로 변해버렸어요. 농담의 전개는 너무 독특하고 거창했다.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즐기고 있었는데 난 엄마가 공황 상황에서 아이와 함께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시간 루프 시스템을 섞은 거야. 그게 다야. 기대하고 있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게 나쁘지 않았나요? 만약 지금처럼 재난 영화였다면 캐릭터에 대한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다. 나는 이 영화가 지구의 끝에 관한 공황 영화인 줄 알았지만 그게 유일한 영화는 아니었다. 판도라를 봤을 때 홍수 피해와 물에서 탈출하는 현실감을 제쳐두더라도 재난의 영상 기술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설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대홍수라는 제목에 속았는데 공황 영화를 보고 싶었어요. 아름다운 배우들에게 끌려서 봤어요. 영상과 사운드의 힘이 놀라웠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정말 좋았지만 이야기 자체 이해는 답답했어요. 기대와는 많이 달랐지만 볼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질문하지 않아도 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터넷 평점은 낮지만 저는 매우 흥미로웠다고 생각합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저는 재앙 영화인 줄 알았는데 30분쯤 지나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김다미는 매우 귀엽고 연기도 훌륭했습니다. 대홍수 상황이 영화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좀 과장된 것 같아요. 홍수와 물의 공포가 묘사된 방식이 정말 놀랍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봤을 때는 공황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매트릭스 같았어요. 아니면 죽이기만 하면 되는 영화였죠. 티셔츠에 적힌 숫자에 주목하세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일본 반응도 호불호는 확실히 갈립니다. 하지만 일본 순위도 이틀 연속 1위를 하는 것을 보면 이 영화에 관심은 뜨겁습니다. 댓글에서 가장 많은 것이 재난 영화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많은 악플러들은 이 영화를 과거 해운대 같은 영화로 상상했다. 실망감이 컸던 모양입니다. 저는 이 영화가 해운대 같은 재난 영화로 만들어졌어도 악플러들은 똑같이 악플을 달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들은 혐오를 먹고 자라나는 혐오충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영화가 내일도 1위를 유지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